송나라 시기에 금나라 기병 17명이 송나라 보병 2,000명을 거의 대파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송나라 자체의 기록입니다. 기병의 위력은 속도에서 나온다. 말이 가장 빨리 달릴 때 그 속도는 시속 60km. 속도는 기병의 최고 무기인 것이다. 보병의 전력하고 비교한다면 기병은 무엇보다도 속도를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도에 의한 충격력 그리고 집중력 이와 같은 높은 그 전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신라는 보병이 주력군이었다. 매소성에 주둔한 20만 대군의 막강한 당기병. 이에 맞선 신라 보병의 병력은 어느 정도였을까? 매소성 전투에서 동원된 병력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당대 9군이 출동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개 장군이 거느리는 병력이 대략 적게는 1,000명에서 약 3,000명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소성 전투에서 동원된 병력은 적게는 1만에서 많게는 한 3만 정도가 동원되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3만 대 20만. 신라는 수적으로도 열세였다. 보병과 기병, 그 전력차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신라는 막강한 20만 당기병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일까? 이들이 바로 그 무시무시하다는 당나라의 기병들인데요. 이렇게 말을 올라타고 있으니까 한참 올려다 보이는데요. 아마 제 키의 2배는 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당나라 기병과 맞서 싸우는 신라군은 주로 보병인데요. 그렇다면 이 신라군은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달려오는 이 당나라의 기병과 맞서 싸웠다는 얘기가 되겠죠? 하나도 아니고 만약 때를 지어서 말을 타고 달려온다면은 저 같았으면은 아마 싸우기는커녕 무서워서 피하기도 급급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군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시 이 당나라 군대와 신라 군대가 전쟁터에서 부딪힌 그런 기록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신라의 이 장창당은 이 당나라 군사 3,000명과 부딪혀서 그들을 모조리 잡아 이 대장군의 병영으로 보냈다. 당나라의 주력 부대는 기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00명의 당나라 군사도 기병이었겠죠. 그런데 대장군의 병영으로 보냈다. 이건 곧 포로로 삼았다는 뜻 아닙니까? 어떻게 당나라 기병 3,000명을 모조리 잡아서 포로로 삼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 신라군은 놀라울 정도로 잘 싸웠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신라 군대 이름이 나와 있죠. 저 위에 장창당인데 장창당 도대체 어떤 부대였을까요? 고구려 벽화를 통해 우리는 삼국시대 병사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갑옷으로 중무장한 기병이다. 보병도 보인다. 도끼를 든 도끼병이다. 창을 든 보병도 있다. 신라의 장창보병은 이와 비슷한 모습이었을까? 신라의 장창은 어떤 무기일까? 전통 무예를 연구하는 한 단체에서 우리 전통 장창술을 재현했다. 조선 정조 때의 군사훈련 교범인 무예도보 통제 실린 내용을 복원한 것이다. 무예도보 통지에는 장창에 관해 자세히 적어놨다. 신라의 장창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장창은 이름 그대로 긴 창을 말한다. 창자루가 길고 창날은 짧고 두텁다. 예, 지금 앞에 창날은 원래 혈조가 있는 것이 있고 혈조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혈조라는 것들은 이제 피 빠질 수 있는 그런 홈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이는 못은 창자루를 걸어서 젖히거나 누를 때 쓰는 것들입니다. 이 석반도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 창자루는 앞부분이 좀 가늘고 원래 뒷부분이 좀 굵어져서 무게 중심들이 맞고 그렇게 만들어졌죠. 장창의 길이는 4m 50cm. 자그마치 어른 키의 3배 가까이 된다. 길이가 이렇게 길다 보니 정교한 무술을 펼치기는 어렵다. 자루가 길고 또 긴 만큼 동작이 단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사용되었던 데는 아마도 기병들의 돌격들을 이렇게 저지하기 위한 그런 무예가 아니었는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뒤로 일단 그 창. 기병의 돌격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의 뒷부분을 땅에 박는다. 그렇지. 땅에 박은 장창을 한 사람은 발로 밟고 또 한 사람은 앞에서 날의 각도를 잡아준다. 이것이 바로 돌격해오는 기병을 제압하는 장창 보병의 기본 자세다. 장창 보병이 겨누는 것은 위에 탄 사람이 아니라, 말 위에 탄 사람이 아니라 말의 가슴이나 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들은 장창 보병이 걸려서 첫 대열은 낙마를 하게 됩니다. 낙마를 하고 뒤에 오는 대열은 밀리게 됩니다. 차가 밀리듯이. 그런 밀렸을 때, 그러니까 기병의 속도가 없어졌을 때 이 보병들이 그들을 포위하게 되는 겁니다. 돌격하는 말에 장창을 겨눠 대열을 교란시키는 것이 장창 보병의 역할이다. 그뿐이 아니다. 기병이 질주할 때 보병이 보기에는 기병 상당히 높고 빠릅니다. 이 기병을 향해서 활을 쏘는 궁수들은 상당히 겁에 질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병이 활의 사정거리 안에서 보병이 위치한 곳에 도착하는 데는 15초에서 24초 이상은 걸립니다. 그래서 활을 두세 발 이상을 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궁수들이 숨을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 기병이 다가왔을 때 이 장창 보병의 대열 뒤에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장창 보병이 절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궁수들의 적중률을 높여주는 겁니다. 활의 사정거리는 약 200m. 이 거리를 기병은 15초에 달린다. 그 사이에 궁수들은 2발 정도의 화살밖에 쏠 수 없다. 궁수들이 두려움 없이 조준할 수 있도록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장창부대의 또 다른 역할인 것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전투에서 장창보병은 기병에 맞서 어떻게 싸웠을까? 중세의 서양 전투도에서 장창보병의 전투법을 볼 수 있다. 기병 제압용 장창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무기였다.